자, 지금부터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연산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유형의 맵. 삼각함수에 관한 방부등식을 할 거예요. 삼각함수, 방정식과 부등식. 자, 요걸 공부하는데 먼저 식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앞에서 강조했지만 명심할 거. 첫 번째, 각도 일치. 각도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 종류가 현재 기본적 종류가 한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수가 1차. 요거에 맞춰서 항상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삼각함수 성질을 통해서 각도를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가 한 종류를 만든 후, 이건 상호관계죠. 마지막 차수는 1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연산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최적화 정리라고 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최적화 정리라고 할 거야. 최적화 정리.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배우는 방부등식은 마지막 채용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단계를 갔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 필수. 이렇게. 그러면 최적화 정리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각도 일치, 종류 한 종류, 차수 1차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범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제한 범위 확인 필수. 가끔 가다 보면 범위가 0부터 x가 2파이까지야 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0부터 x가 현재 2파이야 하면서 등호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0부터 x가 파이까지야 이렇게 제한 범위가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 범위에 나오면 반드시 꼭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밑줄 긋기. 밑줄을 그어달라. 요거 절대 꿀팁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만약에 실수했다면 결국 딱 하나예요. 제한 범위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세 번째는 sin x가 a야. 단 a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과정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일치, 종류 한 종류, 차수 1차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부터 해라? 부호 확인하세요. 그리고 현재 이것을 사분면 위에다 표시해 주세요. 사분면 위에 표시.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분면 위에 표시해서 이게 몇 사분면이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삼각비를 통한 X축과 벌어진 예각을 구하세요. X축과 벌어진 예각 구하기. 그러면 현재 우리가 X축과 벌어진 현재 여기 상태에서 사인이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세타 세타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는 현재 어떻게 돼요? 요 세타 값 하나는 파이만 세타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각을 구해준다. 일반각. 세타는 X축과 벌어진 각도고 0에서 현재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벌어진 각도. 이걸 우리가 일반각이라는데 X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X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만 하시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방정식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CF를 준다면, 또 하나 특이사항을 하나 준다면 CF. 보통 우리가 사분면은 올사탄코기 때문에 X값이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뭘 준다? 모든 실근의 합. 이 경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 하면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을 각각 구한 후 더한다. 일반각을 각각 구한 후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대칭 성질을 활용해달라. 적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칭 성질 적용.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올랐네. 그 대칭 성질 적용하게 되면 결국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뭐야 하면은 가운데 대칭점을 이용해서 두 점의 중점이 대칭 위치야. 요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보통 이렇게 1번, 2번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되 나는 좀 단순하게 풀고 싶어 하면은 1번을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특수하게 안 나올 때는 뭘 이용해서 대칭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표현해 주면 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부등식이에요. 삼각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 문제 풀 때도 과정은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최적화 정리 필수. 각도는 현재 일치해 주시고 종류는 한 종류, 차수 1차 꼭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범위 확인 필수가 됩니다. 제한 범위 확인 필수. 내가 지금 어디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sin x가 현재 이렇게 a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선 값을 먼저 구하세요. 경계선 값 구하기. 경계선 값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in x가 a다 라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활용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됐죠? 그러면 sin x를 그렸고 또 하나 뭐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y 콜 sin x와 y 콜 sin x와 y 콜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가 생깁니까? 바로 교점이 생기죠. 교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x값.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어떻게 풀면 돼? 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푸시면 돼요.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경계선보다 큰 쪽이 나오기 위해서 x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작다. 그러면 x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을 현재 표시했으면 눈으로 본 후, 눈으로 확인한 후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x의 범위 구하기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면 방정식에서는 어땠습니까? 방정식에서는 특별하게 내가 그래프를 특이하지 않으면 방정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뭐한다?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고 부등식은 반드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표시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를 구해준다. 여기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라. 여기는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는 없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매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나머지 문제들도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 지우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봤는데 문제가 뭐가 나왔니?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x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제한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야. 모든 해의 합이 뭐야? 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류를 보니까 얘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가능해요. 하지만 얘가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전부 다 사인에 관한 정리로 바꿔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넘겨주면 여기는 2 사인 제곱 x 2 사인 제곱 x 되고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각도도 일치, 종류 한 종류. 그러면 나머지 인수분해에서 1차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sin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지? 라고 하면 올, 싸, 탄, 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의 값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 여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면 여기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 세타가 나올 텐데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일 땐 30도가 나온다. 즉 6분의 파이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값은 어떠니? 라고 한다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렇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자. 또 하나는 2파이에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을 빼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준 이유는 어차피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 더하면 6분의 파이가 지워져요. 그러면서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n x가 얼마다? 1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in x가 1 나올 때는 언제요? 바로 여기야.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여기를 한번 더해보세요. 여기랑 여기 더해주면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3파이가 남죠.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7파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해보죠. 자, 요번에는 이제 제한 범위가 얼마니? 라고 했더니 범위가 광범위해졌어요. 요번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한 범위가 0부터 x는 4파이까지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몇 바퀴? 2바퀴를 돌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x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x야. 이거 각도 다르네.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x. 여기가 x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의 부호는 마이너스며 모양이 바뀌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니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합쳐주면 4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니까 2, 2, 3,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2 사인 x 플러스 3과 2 사인 x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x는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이 나와요. 하지만 삼각함수에서 사인은 절대로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정리해보니까 올, 싸, 탄, 코 여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6분의 파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어본다면 x는 하나는 6분의 파이,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한 바퀴가 아니고 몇 바퀴요? 2바퀴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얼마만큼을 한 바퀴에 해당하는 2파이를 더 얹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 2파이 더해주면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을 해주면 여기 이제 합을 해주면 여기는 파이, 여기는 합을 해주면 얼마?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준다면 이것은 바로 6파이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2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어요. 결국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 제한 범위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점들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싹 지우고요. 이번에는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첫 번째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사인 7분의 파이와 같아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x가 나와 있지만 여기 특수각이 딱 값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닌 거야.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하면은 모양을 한 종류 맞춰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됐어요?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사인 세타가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은 사인 7분의 파이는 코사인의 뭐와 같아?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빼준 거와 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류가 한 종류가 돼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x, 여기는 코사인에 얼마 나와요? 14분의, 여기는 14분의 7파이, 여기 14분의 2파이. 아, 그럼 여기가 14분의 5파이구나. 이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벌써 x값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따로 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 코사인만 그려주는데 현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7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안쪽이니까 여기에 7분의 파이가 있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파이에서 대칭이니까 7분의 파이를 빼준다면 7분의 얼마? 14니까 13파이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얘보다 얼마가 같거나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하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는 얼마다? 7분의 파이보다는 같거나 크고 7분의 13파이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7분의 12파이야. 이렇게 값을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현재 살짝, 현재 산수 좀 틀렸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14분의 5. 아, 여기 왜 7분의 파이 썼죠? 여기 14분의 5파이죠? 죄송. 여기가 14분의 5파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2에서 그러니까 28에서 5를 빼주면 23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잘못 썼어요. 요거를 선생님이 요걸 잘못 봤어. 7분의 파이로. 그래서 여기는 1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14분의 23파이다. 자, 요거 빼주시면은 14분의 얼마 나옵니까? 23에서 5 빼니까 18파이가 될 거고 약분하시면 7분의 9파이야. 그렇죠? 실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7분의 9. 얼마 나온다? 3번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우리가 종류가 반드시 어떻게 돼? 아, 한 종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겠니? 라고 하는데 당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여기는 식을 안 줬네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한 범위가 0부터 x는 16까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은 안 줬지만 여기다 뭐 줬어요? 삼각함 줬잖아. 그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의 4분의 파이, 사인의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 2 플러스 x를. 여기는 사인 4분의 파이에 2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리했을 때 여기는 사인에 4분의 8 넣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2배 해주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약분해주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예요. 그럼 여기 몇 사분면? 2사분면이고 아, 그러면 얘는 부호 양수인데 모양이 바뀌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2분의 파이 그리고 4분의 파이 x 빼주세요 하면 1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고 여기도 마찬가지 코사인 4분의 파이 x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코사인 4분의 파이 x 그거 전체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설명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란 기본적으로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요걸 하나의 t로 봐주시면 돼요. 요걸 하나의 뭐로? t라는 값으로. 그러면 정리했을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도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2분의 1 한번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값은 금방 구하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4분의 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예요? 그러면 2파이에서 빠지니까 여기는 마찬가지 4분의 7파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사탕코니까 결국에는 음수되는 거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고 4분의 파이를 더하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3파이고 여기는 4분의 5파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4분의 파이 x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 x라는 값은 누구보다 4분의 3파이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x가 누구보다 4분의 5파이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4분의 7파이 x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죠. 7파이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양쪽에 있는 파이를 다 지워주세요. 4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파이를 다 지워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1부터 x는 3 사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5부터 x는 얼마다? 7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x가 얼마입니까?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제한 범위가 얼마야? 1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기함수를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는 주기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현재 4파이 x가 4분의 파이 x가 2파이면 좋겠고요. 결국 x는 얼마 나온다? 8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간은 딱 전체 16이니까 결국 이거는 8이면 이런 게 두 개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요거에다가 주기함수를 하나 더 얹어준다면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2라는 값이 있다면 그거를 8만큼 더해준다면 여기는 또 하나의 10이 있을 거고 여기는 14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주기 꼭 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8. 여기는 얼마 나온다? 24. 그래서 합쳐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2.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연산.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길 거고 여기는 연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에서 설명했던 매핑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쉽게 점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제한 범위 확인 꼭 하는 것도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설명은 삼각함수의 활용, 마지막 도형에 관련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